웬만큼 고소득이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아파트로 한다는 거 이게 사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보통 2인 가구다라고 하면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지만 1인 가구다 그러면 부모님이 엄청난 지원을 해주지 않는 한은 이게 사실 불가능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딱 입주할 때쯤 되면 그 시세가 한 7억 7천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머니 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인 가구도 과연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자,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가까워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필쌤TV. 우리가 1억 모아라 라는 이야기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1억 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물론 뭐 그거 가지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청약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깜짝 놀랄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요즘 고유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환율이 좀 많이 올랐었다가 뭐 최근에는 굉장히 좀 안정되는 추세긴 한데 기름값 조금만 뭐 오른다는 얘기가 있으면 그냥 주유소에 가서 막 줄 서지 않습니까? 자,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지나다 보면은 뭐 환율 때문에 또 뭐 국제유가 올라간다 그러면 또 뭐 조금이라도 한 10원, 20원 싼 곳에 가서 넣겠다는 줄이 이렇게 있는 거 저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계산해 보면 그게 뭐 그다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절약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만큼 사람들은 이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전에도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청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청년 세대가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은 무려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로 지원해 주겠다.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최저로 봤을 때 2.2%로 대출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보도들이 쏟아졌는데 뭐 사실은 이 내용이 들리는 분한테만 들려요. 왜냐하면 이런 거에 평상시 관심이 없는 분은 뭐 그냥 늘 하던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한 내용일 수 있다. 이건 정말 진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80%까지 대출을 2.2%로 해준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건 뭐 장기 할부 프로그램, 뭐 자동차 살 때 장기 할부 프로그램이나 뭐 무이자 할부 같은 뭐 그런 거 같은 것들을 이제 언뜻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자 되기 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할부 좋아하는 거예요. 할부 좋아하는 거. 할부는 내 친구. 일단 긁고 보자. 이런 것들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번 TV를 보다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명품도 할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구찌 오피디아 크로스백이라는 건데 사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이게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게 15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려 무이자 60개월 할부를 하니까 한 달에 26,334원이야. 쇼핑 호스트가 뭐라고 하느냐면 진짜 여러분 이 명품 가방을 말이죠. 정말 한 달에 26,334원에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거 정말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혹할 것 같더라고요. 명품이라는 거 사실 누구나 하나 정도는 갖고 싶어 하는데 정말 이 구찌 크로스백을 한 달에 26,334원으로 가질 수 있다. 자, 정말 놓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기회가 아니고요. 이런 거는 정말 놓쳐야 되는 기회인 거고요.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지금 나온 정부의 발표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웬만큼 고소득이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아파트로 한다는 거 이게 사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보통 2인 가구다라고 하면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지만 1인 가구다 그러면 부모님이 엄청난 지원을 해주지 않는 한은 이게 사실 불가능했는데 정부가 80%까지 그것도 2.2% 최저금리 기준으로 2.2% 정도까지 대출 지원을 한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신은 모든 새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 그러나 새들의 둥지까지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정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이 뉴스가 들리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분들은 뭐 그게 뭐야?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게 왜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안전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필센 TV. 어쨌든 그게 뭐 옛날처럼 엄청나게 오를지 아니면 뭐 떨어질지 뭐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국채금리 10년물 금리가 있죠. 우리나라의 국채금리 10년물의 금리는 현재 3%대 초반, 정확하게 얘기하면 화일 기준으로 3.09%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의 국채금리라는 것은 그냥 10년 정도의 시장에서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시점에 10년 정도 인플레이션을 평균 한 3% 초반으로 보고 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안전자산으로 불리우는 아파트, 물론 그게 어디 있는 아파트냐에 따라 물론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파트라면 최소한 10년 정도의 기대 인플레이션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기대 인플레이션보다도 낮은 금리로 그것도 80%까지 대출을 지원해 준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정말 혹해야 되는, 이게 지금 우리가 투기를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살 집, 내가 살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시드머니 자체가 도저히 아파트를 마련하기 쉽지 않았는데 청년 세대는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자, 보도의 내용을 보면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청년이 주택 청약에 당첨될 경우에 분양가의 80%까지 그러니까 최저 2.2% 저금리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최대 80%, 2.2%로 대출해주는 이 제도,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금리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은 1년에 무려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이자를 마치 지원해주는 거랑 똑같다. 이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원래 이게 이런 지원이 이전에도 옛날에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시세 5억 원. 그러니까 신혼부부라든지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까지. 이런 주택에 대해서 이 디딤돌 대출을 통해서 청년 세대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이런 세부적인 조건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금액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떠나서 분양가의 80%의 최저 2.2라고 하는, 사실 제가 봤을 땐 어마무시한 혜택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게 혜택으로 들리는데 준비를 안 하는 사람, 어차피 뭐 나 1인 가구는 아파트 못 사. 이렇게 준비 안 하는 사람한테 이런 아무리 좋은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이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청년의 첫 내 집 마련 계획.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6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6억 원이면 계약금 얼마 내야 되느냐? 보통 10%도 있지만 요즘은 20%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6억이면 20% 얼마죠? 1억 2천을 내가 스스로 낼 수 있어야 돼요. 필센 TV. 근데 만약에 1억 2천이라는 계약금 낼 돈이 어디 있냐? 자, 뭐 엄마한테 빌리든지 아니면 뭐 은행에 잠깐 좀 대출을 조금 받는다든지. 그런데 1억 2천까지 대출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1억 원을 모으지 않았지만 1억 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열심히 지금 모으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엄마, 내가 지금 계약금 조금 한 3, 4천 좀 모자라는데 좀 빌려주세요. 나중에 잔금 대출할 때 갚을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누군가 입에 떠넘겨 주진 않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이 내용은 정말 사실은 거의 입에 그냥 떠넘겨 주는 거예요. 입에 넣어주는 거야. 근데 이걸 안 받아 먹는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1억 2천을 어찌어찌 계약금으로 밀어 넣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을 짓는 기간이라는 거는 아파트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짧게는 24개월에서 뭐 길게는 뭐 한 36개월, 보통 한 2년 6개월 정도 걸리게 되는데 보통 이때는 중도금이라는 걸 납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중도금은 분양가의 10%를 납입을 하는데 보통 6번 정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6억의 10%면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을 6번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격이 5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6천만 원씩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누가 내느냐? 이거 이제 2년 6개월 동안 여러분 1억 2천 밀어 넣는 것도 이제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거 내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출 지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도금을 6번을 이제 중도금 대출을 해주겠죠. 물론 이게 무이자로 해주고 나중에 잔금 때 80%를 2.2%로 해줄지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을지는 뭐 명확하지가 않지만 어쨌든 대출 지원이 된다. 자, 그러면 6천만 원을 은행이 6번을 다 이렇게 내준다는 겁니다. 자, 그죠? 그리고 이제 잔금 대출을 받는데, 자, 우선 잔금 대출 받기 전에 이게 이자가 얼마가 나올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6천만 원을 2.2%로 중도금 대출을 해주면 한 달에 이자가 11만 원입니다. 11만 원 낼 수 있잖아요. 11만 원. 그러니까 6천만 원. 그 다음에 5개월 있다 또 6천을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납입을 한다. 또 대출을 받아요. 그럼 22만 원 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자. 한 번 중도금 낼 때마다 11만 원씩 이자가 늘어납니다. 33만 원, 44만 원, 55만 원, 66만 원. 야, 66만 원 낼 땐 조금 부담스럽겠다. 근데 어쨌든 66만 원 낼 때쯤 되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집이 거의 완성 단계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잔금이 다가옵니다. 잔금은 몇 %죠? 잔금 아까 우리가 얼마 냈죠? 처음에 20% 계약금 냈고, 그 다음에 중도금 10%씩 6번 냈으니까 이제 얼마 남은 거야? 입주할 때 아시겠지만 20% 1억 2천을 마지막으로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대출을 잔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잔압을 할 때 정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뭐야? 80%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분양가 6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잖아요. 당첨된 거잖아요. 그럼 6억짜리 아파트는 사실 시세가 얼마냐? 과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막 한 5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막 2, 3억에 받았어요. 2, 3억에 받았어.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되죠. 요즘은 주변 시세보다는 좀 싼데 그렇게까지 과히 안 싸잖아요. 아무리 공공개발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85% 정도 수준. 그러니까 좀 싸긴 싼데 어마어마하게 싸진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85%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필생 TV. 자, 여러분들이 분양받은 그 6억짜리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한 85%로 싸게 분양한 거다. 자, 그러면 계산 어떻게 하느냐? 6억 나누기 0.85를 하면 되죠. 그러면 주변은 7억 500만 원, 그러니까 약 7억 1천 정도 되는 아파트를 여러분들한테 6억에 분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아파트 가격은 미래에 얼마나 올라간다 그랬죠? 최소한 국채 10년물 금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매년 3%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20년, 3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만큼은 올라간다.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만 잡아보면 자, 입주 당시에 분양받을 당시에 7억 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여러분들은 6억에 분양받았는데 집을 짓는 기간 3년 지나서 이제 잔금을 치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년 전에 아무것도 없던 때는 7억 5백이었는데 3년 동안에 3% 정도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1 플러스 0.003의 3제곱 정도, 3제곱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냐? 여러분들이 딱 입주할 때쯤 되면 그 시세가 한 7억 7천 되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7억 7천. 자, 그러면 7억 7천에 여러분들은 얼마를 대출을 받는 거죠? 정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청년 세대들한테는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 준다. 그랬으니까 얼마예요? 분양가 6억이죠. 6억의 80%면 68에 48. 4억 8천을 대출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파트에 만약에 입주를 하실 거면 어떻게 돼야 되냐? 입주 시에 이 아파트 가격의 대출 비율은 몇 프로예요? 80%가 아니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그 집에 80% 대출 안고 어떻게 들어가냐?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입주할 때쯤 되면 이 아파트의 시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억 7천입니다. 그리고 대출은 4억 8천이 나오니까 사실은 대출 비율은 80%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62%가 되는 거죠. 62%. 그러니까 7억 7천에 대출이 4억 8천짜리 집에 들어가는 거야. 야, 그럼 물론 대출 이자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2.2%입니다. 2.2%.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억 8천의 대출, 여러분들이 입주하신다라고 봤을 때 4억 8천의 대출 이자율은 2.2%로 계산하면 월 88만 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7억 7천짜리의 집에 이자 88만 원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88만 원. 88만 원을 남의 집에 내 집도 아닌데 월세 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근데 이거는 정말 7억 7천 정도 되는 시세의 아파트에 내 집에 들어가면서 88만 원으로 입주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생애 첫 번째 집을 이렇게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서 팍팍 밀어줄 때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만약에
대출이 빵이 될 때까지 갚는다면 몇 년 걸릴까? 필생TV.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청년 세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까 1억 정도 모으는 정도의 속도로 저축을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돈을 안 모아도 한 15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하는 분이거든요. 15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대출을 빵을 만드는 시점까지 몇 년 걸리냐 봤더니 37년 정도 걸려요. 37년.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아파트에 살면서 대출을 한 푼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굳이 이 아파트를 내가 거주하면서 자본소득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집값이 오르니까. 그런데 이거를 대출 빵 될 때까지 갚아야만 완전히 내 거다 라고 생각하면 37년 걸리죠. 150만 원밖에는 내가 저축을 안 한다면. 자,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애 첫 번째 집에서 두 번째 집으로 이사 갈 때 보통 대출이 한 30% 정도 이내로 떨어지면 이사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4억 8천을 다 갚지 말고 그 집값의 대출 비율이 한 30%쯤 됐을 때 더 좋은 입지로 이사 가면 되는 건데 제가 153만 원 정도를 저축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 만에 대출 비율이 30% 이하가 되는지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17년 차입니다. 17년 차.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아파트에 당첨되고 3년 정도 있다 입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4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집에 입주하고 한 14년 정도 지나면 이제 대출 비율이 전체 집값의 30% 이하가 되고 그리고 어때요? 굉장히 부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더 좋은 입지로 이사 갈 수 있는 찬스가 생기게 된다. 153만 원 정도를 저축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자가 88만 원이었잖아요. 이자가 88만 원. 근데 이제 계속 153만 원을 내다 보면 점점 이자는 줄어들고 원금 갚는 게 높아져서 나는 항상 153만 원을 내는데 그중에 이자가 많았다가 처음에는 이자가 많았다가 나중에는 이자가 점점 줄고 원금 갚는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입주 14년 차쯤 되면은 이 집의 아파트의 가격은 10억 6천 정도가 됩니다. 10억 6천. 여러분 14년 후에 1인 가구가 10억 6천짜리 아파트에 집주인이 될 수 있다. 바로 이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자산은 8억 2,800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다. 필생TV.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좀 빠르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신은 모든 새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자, 그런데 새들의 둥지까지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자, 여러분들이 찾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 숟가락 떠서 입 앞에 갖다 줬을 때 여러분들이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청년 세대들도 마음만 있으면 내 집 마련 아파트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제가 후속 영상을 만들 테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